직장인 말하기의 모든 것. 이남경 지음, 모모북스. 경청의 기술. 경청,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도 들어왔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잘 들어야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을까? 초반에는 집중해서 듣다가 어느 순간 멍해진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는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척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그만큼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일은 어렵다. 집중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경청.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됐는가? 말하기의 기본, 경청. 경청은 상대의 정서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때문에 경청은 굉장히 난도가 높은 스킬이다. 상대의 말을 잘 들으면서 상대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의 동기에 공감하며 상대방에게 나의 반응도 전달하기 때문이다. 경청은 대화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일 때만 가능하다. 경청을 하려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요점을 파악해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며 과연 이게 본심인지, 말하지 못한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하다. 미래의 문맹은 글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감 지능을 AI 인공지능 시대에 꼭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꼽는다. 영화 허를 보면 사람인 테오도르는 자신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는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얼마나 공감을 잘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도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을 종합 분석해 나의 피드백을 보내는 지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력도 필요하고 상대의 말을 중립적으로 들을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주고받는 말의 흐름 속에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다. 아나운서 신입 교육을 받을 때 베테랑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경청이었다.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방송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실제로 방송할 때 애드립은 상대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재치 있게 나올 수 있었다. 방송의 유능한 진행자들을 잘 살펴보라. 그들은 곧 뛰어난 경청자이기도 하며 핵심 파악에도 능하다. 이것이 바로 경청이 단순히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다. 상대방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핵심을 간파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주는 사람. 제대로 된 경청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말 중 틀린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제 그가 하는 말은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좋은 정보나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런 말은 안 들리고 또 다른 틀린 말만을 필터링하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귀가 확 트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웃음을 기대하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된다.
우리는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온 환경, 처한 입장, 형편이 다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하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마음속 잡생각이 들어와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심리적 잡음의 요인, 필터링의 이유가 된다. 대화의 90%는 경청. 그 기술을 배워보자. 실제로 사람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의 20%만 집중해서 듣는다고 한다. 먼저 자신이 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해야만 듣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우리의 듣기를 방해하는 것에는 시끄러운 소음, 연사의 연설과 주제가 재미없거나 어렵다는 생각, 연설을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연사를 평가하거나 작은 부분에 집착하면서 큰 흐름을 놓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습성, 연사를 나와 동일시하거나 대조하는 등 이유가 많다. 이러한 방해물들을 없애면 듣기 능력은 개선될 수 있다. 그 다음 심리적 반응을 제어하며 연사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은 채 말의 핵심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잘 듣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몰입해야 한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사람의 심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준 사람이 고마워 마음속 이야기도 꺼내 말하고 싶어진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데 상대가 시선을 다른 데 두거나 주의가 산만하면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 사람의 뇌는 그런 데 반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말을 하는데 상대가 딴청을 피우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상황이 불편해서 더는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중간에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더라도 꼭 참아야 한다. 사람들은 생각난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전에 하고 싶어서 타인의 이야기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쉽게 이야기해도 상대는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한다. 경청은 내가 할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도 꼭 참고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야 한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남이 중간에 말을 하면 자신의 말을 자른다고 하면서 자신이 중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는 것은 진실한 정보를 전하는 거라 착각하지 말자. 셋째,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정말 대략 난감하다. 남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듣고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함께 들었던 사람의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는 주의가 흩어져 있고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말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어 경청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그 순간에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내 위주로 듣는 습관을 줄여보자. 필터링을 탈피해 상대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경청하자. 듣는 것이 이렇게 힘겨운 일인 줄 누가 알았을까? 만일 공통분모가 많은 상대를 만났다면 일부분만 듣고도 그와 동일시하게 될 확률이 크다. 반대로 많은 부분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부분만을 판단하며 역시 내 저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 라며 대조시킨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의 다른 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의 의미 있는 말들은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사라진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부분이 다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듣다 보면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받아들일 만한 유용한 정보도 얻지 못한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완벽하게 맹신하거나 감정이입하기가 쉽고 지적할 거리만 찾으며 상대를 비판만 하게 된다. 내 귀에 달콤하고 마음에 맞는 말만 듣고자 하는 필터링의 습관을 버리자. 그렇다고 상대의 말을 무작정 듣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미해 해석하고 의문이 있을 때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자. 함께 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제대로 듣고 말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비판적 듣기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듣기, 발전적 듣기라 하겠다. 발전적 듣기를 하는 데 있어 피드백은 상대를 성장시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듣게 되고 이때 말한 사람은 비판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피드백은 말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모니터링이다.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그 피드백을 기점으로 더 나은 말하기에 집중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보람을 위해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경청이 설득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설득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교를 늘어놓는 방식은 아주 위험하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듣기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소통이 원활해진다. 설득 전문가는 7대3의 법칙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7, 자신의 3의 분량으로 조절해서 말하라고 한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말을 줄이고 잘 들어주자. 잘 들은 후에는 적절한 질문과 반응이 오가야 대화의 불씨가 타오른다. 처음에는 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질문 또는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괜찮다. 그리고 상대의 모습이나 대화에서 힌트를 얻어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질문을 하면 보다 유용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를 단절시키는 예, 아니오와 같이 단답형 질문이라든지 명확하지 않고 막연한 질문은 자제하자.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를 넣어 열린 질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살짝 넣어 질문한다면 나는 당신 말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또는 나는 당신에게 질문하기 위해 최소한의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3. 경청의 기본은 공감. 경청의 한자를 보면 기울일 경 들을 청이다. 상대에게 몸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듣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몸을 상대에게 기울인다는 것이다. 그건 집중하고 공감하며 적절한 질문으로 상대의 말에 호응하는 노력이다. 그 목적이 설득이든 정보 전달이든 간에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다. 대화하는 두 사람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 일이다. 상대에게 공감하며 그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 공감적 경청과 반응. 아나운서의 정말 중요한 덕목은 경청이다. 출연자와 인터뷰이의 말을 정성 들여 들어야 하고 그들로부터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반응을 보인다. 선배들은 아나운서로서 방송을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한다고 듣기를 강조하셨다.
덕분에 일상에서도 잘 듣고 잘 공감한다. 그러다 보니 지루하게 이어지는 상대방의 말이라도 끝까지 듣는 습관이 생겼고 공감하고 맞장구 치게 된다. 보통 말하는 사람은 항상 말하고 듣는 사람은 늘 듣게 된다. 주변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길 바란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좀 자제하라고 이야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 대신에 매번 듣기만 하고 입을 다물었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말을 해보자. 말하기에 적당한 타이밍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살짝 끊어보자. 맞장구 치면서 나도 내 얘기를 은근슬쩍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상대에게 내 이야기도 들려주며 서로 알아가는 것. 관계의 균형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한쪽만 말하고 한쪽은 계속 듣는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일방적인 경청은 답이 아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눌러가며 듣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상대와 건강한 소통을 위해 생각할 것은 나도 말해보자이다. 이런 이야기는 잘난 척한다고 하겠지 해서 참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해서 말을 거두고 누가 내 말에 관심이나 있겠어 하면서 자제한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게 된다. 이제는 용기를 갖고 상대와의 교류를 위한 공통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상대도 흥미를 보이며 관심을 보일 거라고 믿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화에서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듣기만 하면 말한 사람이 나중에 나만 말하나 상대는 왜 표현을 안 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대화도 중단되고 말하고 듣는 관계의 균형도 맞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다가가는 방법은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들기다. 상대의 이야기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맞아,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나의 이야기를 곁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이 공감하고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다. 말을 끊는 것이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맞장구 치며 치고 들어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잘 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나를 지치게 하고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열심히 경청하고 서로 진심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소통이 될 것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맥락적 경청으로 공감에 다가서기. 경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하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소통이 두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말하기와 듣기이다.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 편견, 목적, 필요에 따라 말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기 고수가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며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대화에 임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만약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경험을 같은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공감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따뜻하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경청의 수준은 공감적 이해를 잘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 공감적 이해에는 5단계의 수준이 있다. 수준 1은
정신은 다른 곳에 팔린 채 듣는 둥 마는 둥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소통의 수준이 기대 이하이다. 수준 2는 그냥 듣는 단계로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감정을 빼고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다. 수준 3은 해결을 위해 자세히 듣는 단계로 상대방과 본질적으로 같은 상호교류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이다. 수준 4는 상대방이 말로 나타낸 감정보다 먼저 내면적인 감정을 포근히 위로하는 의사소통의 수준이다. 수준 4부터는 의사소통이 촉진된다. 수준 5는 사람 중심의 듣기 단계다. 상대방의 감정의 내면적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말에 담긴 뜻을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과 말하려고 한 핵심 의미를 헤아려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다.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좋은 말하기, 성공하는 스피치의 비밀이다. 이런 성공적인 경청은 맥락으로 듣는 것인데 나를 버리고 우리를 강조하며 접근하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이야기, 상대의 포커스로 들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감적 경청을 넘어 공감적 반응이 가능하다. 경청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도 파악에 실패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말의 내용과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대화 내용이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이나 가치관 등에 관한 것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속마음의 감정이 다른 경우가 많다. 숨겨진 감정을 파악해 이를 터치하는 반응을 해줄 수 있다면 상대와 우리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상대방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호텔에 가면 컨시어지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 그 직원은 호텔 손님들의 요청을 해결해 주려고 진심으로 노력한다. 손님의 문제가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손님과 그 서비스 직원은 진정으로 우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손님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말하기를 섬세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하는 말은 그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준다. 듣기를 잘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하는 방법, 즉 화술이 좋은 사람은 많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은 툭툭 내뱉어도 속내는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은 잘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쪽은 전자일 것이다. 단순히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하는 사람이 진정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마음에 무언가가 전달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점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만족하지 못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가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빨리 충고를 해주거나 비판, 책망, 신문하게 되면 이에 반감을 가진 상대는 의사소통 통로를 차단해버려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공감적 반응은 쉽게 말하면 상대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단지 상대의 말을 요약해 옮기는 것뿐이지만 문제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시키고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상대의 말을 요약하며 나아가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상대의 시야를 살짝 트이게 해줄 수 있다. 우리는 들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득 과정으로 스피치가 필요하다면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듣기의 중요성이 있다. 말하는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와 처한 입장까지 헤아리며 듣는 것이 공감하며 듣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개방적으로 들어야 한다. 저 사람의 이야기는 팩트가 없어. 저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야 라는 편견을 갖게 되면 경청은 점점 힘들어진다. 상대방의 말에서 자신의 편견을 뒷받침하는 말을 찾아내려 하거나 말한 의도를 판단하려 하면 진정한 듣기가 요원해진다. 듣기에 열심인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고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회피한다면 두 사람의 교제는 불균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 마틴 화이트 사회학 박사는 인간관계의 소통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상호 이탈로 상대방의 정보를 소통의 기초로 두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평등으로 대화의 내용이 말을 하는 화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듣는 사람이 정보와 지위 측면에서 수평적인 입장이 안 되는 것이다. 셋째는 상호 의존으로 나와 상대방이 균형 있게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서로 열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이다. 이 중 상호 의존이 가장 좋은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당한 자기 노출이다. 자기 노출은 소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관점도 포함해 서로 진정한 마음으로 가치관, 감정, 소신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노출은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응원하고 심리적인 지지를 통해 깊은 감정 교류를 하며 서로의 관계 발전을 진척시킨다. 직장인 말하기의 모든 것은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30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 이남경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말하기에 대한 이유와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좋은 대화를 위한 자세와 스몰 토크, 경청의 기술, 공감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친밀하고 당당한 대화를 위한 기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말을 잘하기 위한 콘텐츠 설계와 스피치의 주제문, 아이디어 조직 기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비언어적인 요소인 목소리, 호흡, 발음, 포즈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직장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설명의 방법, 자기소개, 면접 성공 전략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하기 실력은 업무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실력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출근길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